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11월 21일 오전 5시 42분입니다. 주말하고 잘 보내셨습니까? 좀 오랜만에 뵙네요. 크게 뭐 시장 상황에 변화가 없어서 딱히 뭐 말씀드릴 필요는 없었던 것 같고, 지금도 뭐 큰 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냥 오묘합니다. 뉴스 간단하게 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미국, 유럽 CPI 상승률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도 오늘 선행지수도 좀 더 예측보다 더 낮게 나왔습니다. CPI도 떨어졌고 예상보다 좀 낮게 나오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지금 주가들이 반등을 하고 있어요.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16,400에서 17,700 정도까지는 열어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수 쪽으로는 접근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추세가 깨질 때 다시 한번 이제 숏포지션 쪽으로 접근해 볼 생각이고, 뭐, 뭐, 코인도 괜찮고 주식도 괜찮죠, 그죠?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목이 좀 안 좋네요. 네. 28 전쟁 더는 못 참아 아랍권 감상 영장 만지작 하고 있네요. 그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더는 못 참겠다라고 하네요. 이스라엘이 좀 심한 것 같아요. 물론 그 하마스가 잘못했죠. 근데 역사적으로 사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 팔레스타인의 그런 전쟁을 따지게 되면 또 오랜 옛날부터 올라가야 되고 다시 영국까지 또 들어가는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긴 한데, 하마스가 민간인을 가지고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선 넘었지.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한 대응이 이스라엘이 이제 더 강력하게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이 좀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름값도 지금 좀 떨어졌는데, 좀 그게 신기하게도, 그죠? 또 감산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남들은 빚 다이어트 하는데 한국은 GDP 대비 기업 부채 세계 3위라고 합니다. 한국은 기업 부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예전에 우리 IMF 때는 300%가 훌쩍 넘어갔었거든요. 그런데 뭐 일단 중소기업이라든지 작은 기업들, 특히나 부동산 관련된 기업들은 좀 아플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지금 GS건설을 주식을 샀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시황을 드리면서 우리 멤버십 분들하고 이제 공모방 분들에게 좀 시황을 드렸고,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뉘앙스를 많이 풍겼을 겁니다. GS건설 같은 거 이런 거 괜찮다, 그지? 이런 거 사는 게 차라리 낫지 않냐, 맨날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하고. 사실 조금 저희 정규 방송도 조금 챙겨보시면 사실 시향 방송에 나가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은 이제 흑자가 나는 기업이고 배당도 나오면서 이제 흑자가 났다. 요번에 이제 적자가 좀 났던 기업들이라서 큰 문제는 없는데, 이제 빚이 많은 그런 기업들은 아마 도산을 하게 될 겁니다. 도산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도산을 하게 되면 그런 기업들이 상당수가 이제 M&A 합병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덩어리가 커지고 기술적인 더 이제 그런 구간들이 투자하기 좋은 시즌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죠? 잘 찾아보시면 또 맛있는 것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IMF 한국 연금 개혁 못하면 저성장 고부채 대비 빠질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건 참 안타깝다, 그죠? 파킹 통장 이런 것들 좀 활용하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카카오페이 증권도 파킹 통장 있다고 하네요. 참고하시고. 근데 이런 것들 많이 넣으시면 안 됩니다. 한국 반도체 ETF 수익률 괜찮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30년 따박따박 약 3.6% 채권개미 영광이 상품, 그죠? 만기 매칭형 채권 ETF. 이런 거 좋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상가를 여러분들 매수를 하셨을 때 월세를 받으면, 예를 들어서 서울 기준으로 해가지고 5억짜리 상가를 매수를 하게 되면 얼마 정도 월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5억이면 큰 건 아닌다, 그죠? 서울 기준이면 실제로 150만 원 이상 월세를 받기 힘들 겁니다. 제가 알기로. 그래서 제가 알기로 상가가 4% 수익률이 나오기 힘들거든요. 물론 대출을 써가지고 레버리지를 땡겨버리면 좋을 수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채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잖아요. 지금 채권 가격이 많이 올랐죠.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서 금리 가격이 좀 꽤 많이 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수익권으로 넘어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것들은 단타로 보는 게 아니라 거의 노후 자금급으로 보셔야 돼요. 지금같이 이렇게 고금리 시대가 앞으로는 보기 힘들 겁니다. 물론 저금리, 과거 이제 중국이 급등하게 되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저금리 시대도 보기 힘들겠지만, 이제 아마 2%대, 미국 금리는 2%대, 한국 금리도 2%대의 금리가 유지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3%대를 주고 있는 그런 작품들은 거의 보기 힘들 거란 말이죠. 기회란 말이야. 뭐 세계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진짜 전 세계가 완전 침체해버려가지고 금리를 끌어당기면서 돈으로 다시 한번 뭔가 일으키면 그럴 수도 있겠죠. 뭐 핵전쟁이 일어나서 막 다개판 내버리면 또 다시 경기 부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은행에 돈을 맡겨라 해서 그 돈으로 뭐 개발하고 뭐 이렇게 될 텐데, 뭐 그 대체가 뭐 비트코인이 될지 그런 것도 사실 소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또 채권 쪽에 투자하시는 게 아직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저도 이제 860 얼마에서 바꾼 것 같아요. 쓸 일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롤드컵 이야기,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차트 볼게요. 네. 블랙 프라이데이, 혹시 트레이딩 뷰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블랙 프라이데이일 때 매수를 하시면 되는데, 조금 비싸요. 그죠? 혹시 너무 간단하게 말씀드릴까요? 저는 요거 쓰고 있거든요. 요거 쓰고 있는데, 요거를 바꿀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30만원 돈이잖아요. 1년에. 요거는 이제 20만원 돈 가까이 되는 건데, 글쎄요. 일단은 딱히 트레이딩 뷰가 요즘 그렇게 필요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있다. 여러분들 만드시는 분들은 또 있으면 또 챙겨놓으면 좋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환율 뭐 역시나 이번에 금리 인상을 멈출 것이다라는 그런 그 기대감 때문에 환율도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도 계속, 증시도 계속 오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라고 말씀드렸더라? 요 정도? 뭐 글쎄요. 그죠? 뭐 1260원 정도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이제 그 환율이 1260원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저는 이제 환율이 이제 원달러 환율이 쌉니다. 달러를 좀 모아보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셨죠? 왜냐면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는 하단과 상단의 이야기잖아. 그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빠질 것이다 이런 것보다는 요 정도까지는 빠져도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 자리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빅스 차트는 뭐 이제 공포 따위는 이제 없다 이렇게 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요.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 낙관론에 빠져 있네요. 그죠? 사람들이 완전히 낙관론에 빠져 있네. 이럴 땐 또 위험할 수 있는데, 글쎄,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16,000을 넘었습니다. 16,000을 넘었고, 사실 뭐 좋아요. 한국 증시도 아마 내일 또 좋을 겁니다. 그죠? 하지만 여러분들께는 계속 이럴 때는 사면 안 된다는 말씀 계속 드려요. 저희들은 우리가 지표를 보고 그리고 경제도 보면서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고점을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그죠? 요 고점을 넘어섰고 이제 여기 고점을 넘어설 거냐라는 부분이 문제가 될 텐데, 이게 보시면 이 웨이브 자체에서 그쵸? 여기 추세를 끼타를 시키고 지금 새롭게 반등을 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보조지표를 보시면 고점들이 조금씩 낮아져가고 있다는 생각 모양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높아지긴 했지만 그런 분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일렬파동상 이제 임펄스 웨이브, 우리가 이제 이 구간이 임펄스처럼 보인다라고 예전에 말씀드렸거든요. 요게 그죠? 기억나시나요? 요게 마치 3파 연장처럼 보이고 있고, 여기도 중간에 3파 또 보이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제가 여기를 너무 깊게 보진 않고 13,800 정도까지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약간 위에서 청산을 다 했고, 그럼 얘가 1파가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 또는 뭐 얘가 1파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정확하게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뭐 두 가지 변수를 다 열어두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죠? 이렇게 돌려주면 지금 현재 1대18,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38이 그죠? 16,200이 될 것이고, 이렇게 최종 연장파 그러면 16,500, 16,600 정도가 될 수 있거든요. 여기를 1파로 본 겁니다. 이거는 여기를 1파로. 저는 여기를 1파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를 1파로 보고, 그 다음에 여기 전체를 3파로 보고, 작은 오파가 완성이 됐고, 그죠? 여기서 또 1파가 시작이 돼서 다시 이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좀 오묘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카운팅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가능성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1파로 보는 경우, 여기를 1파로 보는 경우, 올리게 되면, 지금 현재 또 1대1 거의 와가지고, 그죠? 12,300. 그리고 만약에 이제 크게 보는 거니까 이거는 12,000, 16,900. 그리고 진짜 연장파 길게 들어가게 되면 17,000까지 오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지금 현재는 이 상승파도 전체가 언제쯤 끝날 것인가. 그럼 종파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때도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더 빠지든 말든 이럴 때 사는 거다. 그죠? 물론 제가 여기서 상당량 물량을 정리해 달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감은 없잖아 있습니다. 죄송한 감도 있고. 하지만 저희가 테슬라를 $100씩 사봤고 완전 바닥에서 샀단 말이에요. 저희 시황상 기억나시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서 이걸 끌고 가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비싼 자리에 사가지고 조금 더 가는 걸 노리는 거는 저는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옳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무슨 말씀을 드릴 거냐면 사실 이런 불장애 속에서 숏 포지션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되면 되게 어려워지긴 하는데 어쨌든 요 추세가 지금 현재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요 구간 어딘가에서 만약에 고점이 나오는 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떨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여기서 꺾이게 되면 17,000 정도까지 상방 최대 17,000 정도까지 염두를 해 두시고 떨어지는 걸 확인을 하시고 그죠? 이렇게 떨어질 때는 여러분들이 일부 숏포지션을 도전해 보셔도 좋다라는 겁니다. 떨어질 때 하셔야 돼요. 떨어질 때. 왜냐하면 이게 이때는 뭐 떨어지게 되면 그게 경우가 좀 길게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아직까지는 메이저 추세는 깨지지 않고 있는데 이제 이 추세는 아직까지 확실히 아직은 당장은 깨지진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갔다가 뭐 조정이 좀 나오고 다시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그림.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그림이 생기게 되면 그 다음 오픈되는 건 여기가 돼요. 12,000, 13,000 아래. 그러니까 제가 이때도 계속 그랬잖아요. 요거 가능성 나올 수 있다고. 그죠? 이제 구체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요 그림에서 그 그림이 등장을 했었고, 여기서는 또 뭐, 이렇게 폭락하는 그림보다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고, 여기처럼, 뭐 좀 횡보를 하는 그런, 이게 좀, 규모가 좀, 그래도 파동 규모가 크단 말입니다. 요 파동의 조정파는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조정파고, 여기서 나올 조정파는 이 큰 상승파에 대한 조정파가 등장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이라고 해야 될까? 여기서부터 상승했던 이 큰 웨이브에 대한 조정파가 언젠가 등장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등장했다가 뭐 조정이 좀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어딘가가 27년이죠. 27년, 28년 어딘가가 어쩌면 우리가 좀 글로벌한 전쟁이라던가 세계 전쟁을 우리가 각오를 해야 될 시기가 그때가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목숨 연장을 잘 했다. 그래서 이때는 뭐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계 정세를 좀 보시면서 뇌피셜이지만 좀 불안하다 싶으실 때는 여러분들 또 안전 장비를 또 잘 마련하셔가지고 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그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겹쳐요. 27년 전후로 해가지고 플러스 3, 마이너스 3. 27년에서 2030년 사이 정도 체크할게요. 왜냐면 중국의 GDP가 미국의 GDP를 넘어서는 그 순간이 될 겁니다. 그때가. 뭐 얘기가 좀 길어졌고요. 어느 정도 차트에 대한 이야기 좀 드렸었고 다른 것들은 크게 보진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코인이에요. 자, 비트코인도 역시나 뭐 쏘쏘하죠. 그러니까 뭐 딱히 우리 주말 동안에서 크게 뭐 변화는 없습니다. 그죠?
도장이 좀 나오는 듯 하다가 오르는 듯 하다가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아직까지 상방에 대한 여력이 좀 더 있는 부분이고 41,000달러 정도까지 여력이 있던 상태다, 단기적으로는. 하지만 상승 추세가 편하게 올라가던 것보다는 조금 이제는 조금 애매해진 상태이기도 하다. 그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아마 이슈에 대해서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 오를 거다 떨어질 거다 지금 단정 짓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때 상황에서는 뭐 BTC 차트를 좀 봐야 될 텐데, 이오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조작이 좀 나오고 있다, 그죠? 이오스는 더 이상 보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요, 그다음 이더리움 또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이고, 어쨌든 이제 비트코인은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흡성대법에 가까운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클레이튼 같은 경우 단타 칠 수 있겠다, 그지? 그래서 뭐 아직까지 뭐 그냥 뭐 오묘한 쏘쏘한 그런 상태다. 특별히 막 좋을 것도 없고 특별히 나쁠 것도 없고, 일단은 뭐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였죠? 전체가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라 이제는 일부가 움직이기 시작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보니까 어떤 것들은 뭐 리플 같은 경우는 3주장 파란불이죠. 아발란체도 이제는 이번 주는 파란불로 돌아섰고, 솔라나도 지난주 고점으로 파란불로 돌아섰고, 어떤 애들은 아직까지 힘을 보여주면서 세이 같은 애들 아직도 힘을 양봉으로 만들어준 애들도 있고, 그냥 좀 오묘하죠. 그냥 딱 그거예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글쎄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까?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아직도 매수가 좀 우익에 있습니다만, 편하게 풀배팅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건 제가 지금은 편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다. 한쌤이라는 사람은 지금은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항상 그래요. 여러분들 고점에 쫙 들어왔다가 한동안 뭐 고점에서 횡보 치고 있을 때 가만히 있으면 또 쭉 별거 없구나 하고도 빠져나가고, 그죠? 그러니까 오른다라고 맞춰서 들어오는데 이미 그때는 그때 과거로 지나가 버렸단 말이야. 지금은 딱히 할 말이 없단 말이지. 그냥 올 연말까지는 큰 하락 없이 아마 꿀렁꿀렁 뭐 이거 튀었다가 저거 튀었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아주 작은 미세한 움직임을 잡으면서 여러분들 단타 치게 해드릴까? 그것도 사실은 조금 무리고, 그죠? 아니, 오를 거니까 사세요라고 말씀드리기도 제 스타일상 편하게 말을 못하겠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뭐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8대2 정도, 9대1 정도 긍정적이었다면 지금 6대4 정도 긍정적이에요. 그럼 그것에 맞게 그냥 매매를 하시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헤드라 같은 경우도 도전해볼만 하죠, 그죠? 그렇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로스톨 이제 뭐 도전해볼만 하겠네. 얼마 전 올랐었죠, 그죠? 9월달에. 솔라도 마찬가지고, 그죠? 전반적으로 그래요. 다 나쁘지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일단은 코인 같은 경우는 편하게 우리가 매매하기가 조금 꺼림칙해서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들 좋아하는 종목들 한번 잘 잡아보시고, 그죠? 뭐 예를 들어 뭐 가격대를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말을 했다간 그 다음에 챙겨야 되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고,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면 제가 거기서 대해서 답변은 좀 막 사라 팔아라 이렇게는 못 하겠어요. 곧 맞다고 적당히 뭐 좀 들어가 봐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 오면 잡아봐도 좋겠네요. 그 정찰 받고 적당히 시드 나눠서 접근해봐라. 뭐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해보는 게 맞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은 한국 증시가 조금 매력적이에요. 한국 증시가 좀 매력적인 부분이고, 뭐 코인도 나쁘진 않겠지만, 사실 뭐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었었지만 지금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는 재수 없으면 안 보거든요. 그래서 요즘 재수가 좀 없어가지고 안 보겠습니다. 그죠? 그래도 어쨌든 뉴스는 싸니까 뭐 그런 부분이고, IQ 이런 것들도 단타찰만 하죠, 그죠? 그죠? 사실 지금 상황이면 전반적으로 어떤 애들이 많냐면, 위로 이렇게 IQ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IQ가 무조건 좋다 이런 게 아니라 IQ 같은 모습이 나온 애들이 털어 있을 거예요.
얘네들이 여기를 막 두들기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를 뭐 벌써 여기 툭툭툭 두들기고 있으면 여기에는 이렇게 빵 하고 터지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도 꽤나 있고요. 아니면 이제 쿵 하고 밀어버릴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지금 어쩔 수 없어요. 그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배팅을 이런 데서 한단 말이에요. 이런 데서. 우리가 조건 있잖아요. 다이버스 만들면서 탁 돌리고 수렴되는 걸 양봉을 돌리면서 뭐라고 할까? 거래가 톡톡톡 증가될 때. 근데 지금 거래가 증가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감도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검사가 될 때는 이게 그 수렴을 시켜놓고 빵 터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리스크와 리턴이 공존하는 자리고 성공했을 때 리턴 값은 큽니다. 성공했을 때 리턴 값은 큰데 글쎄요 요런 정보도 찾아가지고 한번 툭툭툭툭 걸어보는 정도 수준은 해도 되지 않겠나 싶은데 뭐 여러분들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주식 간단하게 볼까? 주식은 뭐 사실 종근당 저희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었나 이것도 종근당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죠. 엄청 많이 올랐었어요. 이런 인기 차이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슈팅이 나왔던 애들 이런 데서 한번 잡아본다거나 그죠? 대용제약도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죠? 슈팅이 뭐 크게 나왔었네. 이때쯤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GS건설 좋아요 그죠? 뭐 좋아요. 제 평단 요쯤 됩니다. 여기구나. 요쯤 됩니다. 네. 여기서 못 샀어요. 여기서 못 샀고 이쯤에 있습니다. 예쁘죠? 네. 그래서 좀 싸고 단단한 종목들 사 모으시면 저는 괜찮을 거라 생각해요. 주식들 지금 맛있는 거 많거든. 배당 좀 잘 주고 이런 애들 잡으면 요것도 한국해양조선 요것도 괜찮네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조선주들도 관심 있게 볼 때가 된 것 같다.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또 밤을 샜더니 계속 필요한 감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또 아침에 또 보시는 게 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녹화를 할까 싶기도 하다가도 왔다 갔다 하네요. 저도. 좋은 방송을 해드려야 되는데 부족한 방송에서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하지만 지금은 좀 애매하다. 이런 생각 좀 드시면 되겠습니다. 긍정적이지만 좀 애매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막 무리한 배팅보다는 좀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익절을 좀 했잖아요. 많이 상승했으니까 느긋이 또 부담 매수 쪽으로 접근해 보시는 방법이 좀 좋아 보인다. 그렇게 정리하고 기대값을 높이기보다는 안전하게 한국 증시 우량주 쪽으로 넘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